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출신 미국 정신과 의사 겸 심리학자 프리츠 쿰켈의 명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고 온몸으로 받아들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대한민국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서 쏟아지는 극찬들만 모아다 말해도 몇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고, 다들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도 좀 가르쳐달라, 도움을 받으려는 국가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 많기로 소문난 대한민국은 우리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물론 베트남같이 뒤통수 치고 있는 국가에게 현찰과 의료 장비까지 지원해가며 아낌없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 한국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들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단키트, 의료용품 등 관련 물품 수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100여 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당국자는 진단키트 등 수출을 원하는 국가가 약 50개국이 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50개국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통화에서 한국이 의료장비를 미국에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브리핑에 참여해 한국 정부와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사와 대응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며 한국의 수준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번 사태의 대처와 관련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위대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사람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트위터로 우리가 함께 일함에 있어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협력적이다, 이런 부분은 이번 사태의 확산에 대한 방역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의 방역당국 구성원들은 한 달 이상 24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며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끝까지 힘내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트리도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진 한국 정부와의 통화에서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과학에 기반하고 과거 몇 차례 비슷한 경험을 교훈 삼아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 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요구하는 캐나다 총리에게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 대응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를 밝혔고, 한국도 방역 물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단키트만큼은 일찍 개발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각국의 수출 요청이나 인도적 지원 차원에 응하고 있다며, 여유분이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리도 총리는 한국의 이번 사태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캐나다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따라하고 싶으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직속으로 연결해달라며 적극적인 구애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트리도 총리가 우리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국민청원 60만 명도 넘게 중국인 입국 금지 시켜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미국도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사람 모두에게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이탈리아도 지금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싸움은 누가 잘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G20 화상 정상회의 중 모든 회원국 정상에게 3분씩 주어진 발언에서 한국 측은 현 사태 대응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적극적 환자 확진자 추적,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등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로 상황을 관리해왔다며 우리의 성공적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외국으로부터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 감염원 유입 통제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총 132조 규모의 과감한 거시정책과 금융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매년 의장국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의는 현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의제는 현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과 보건 협력 방안,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이번 사태는 우리의 상호 연계성과 취약성을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각국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4월 보건장관 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정상들은 과감하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국제무역의 붕괴를 막고 글로벌 공급체인의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도쿄 하계올림픽 연기 결정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개최하려 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필요할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진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 다른 나라들 보세요. 이번에 보면서 놀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탈리아 시장이 분노의 동영상을 올리며 왜 이 시국에 머리를 자르고 있냐, 평생 운동 거들 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깅을 하고 있는 거냐, 바베큐 파티? 지금 장난하냐? 언제부터 당신들이 이웃들이랑 가깝게 지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이웃들끼리 335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출근하면서도 한 팀 하지 말라고 회방 놓고 왔다. 당신들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정신 좀 차리라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정말로 지금 이 시국에 날씨 좋다고 축제를 하질 않나. 일본만 해도 최근에 벚꽃놀이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잖아요. 누군 놀 줄 몰라서 못 놀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참는 거잖아요. 답답해도 마스크 쓰고 주부습진 걸리도록 손 씻고 있고 모임 행사 다 취소하고, 영상 초반에 보면 제가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국민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유례없는 위기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고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하며 앞으로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은행에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길래 왜 이리 많은지 물어봤더니 은행원이 대출 상담 업무가 2~3배 급증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꼭 버텨서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치료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의료보험까지 잘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사태의 검사 비용이 무료이거나 부담하더라도 16만원 정도의 비용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입에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활이 크게 흔들렸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에 직원들 월급에 각종 유지비들로 인해 당장 내일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치료라도 납득 가능한 비용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치료는커녕 검사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로 헛소리 나오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태가 미국에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현 사태 가장 큰 문제로 고액의 치료비와 실업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USA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에 사는 한 가족의 경우 생사의 갈림길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탄 뒤 일주일 후에 25,000달러 약 3,011만원의 잔액 청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의료비는 미국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의 지난해 공동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개인 파산 신청의 원인 1순위는 의료비 빚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사태 대응을 총괄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어느 미국인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한은 없고 의사 판단에 따른다며 보험사들이 검사비 비용을 줄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이 없는 이들입니다. AFP에 따르면 보험이 없는 미국인 수는 2010년 4,6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이뤄진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이후 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점차 줄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이후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해 현재 미국 내에 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 명 전체의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경우 검사 한 번에 약 1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치료 후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된다고 AFP는 덧붙였습니다. 가뜩이나 파산 신청의 원인 1순위가 의료비일 정도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사태는 미국인들의 파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 사태는 미국 고용시장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현 사태 이후 직업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여행, 운송 등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서 먼저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에서 1,800명에 달하는 운전사들이 현 사태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어 LA 항구에서 145명의 운전사들이 해고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대형 선박들이 뚝 끊기면서 일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하나둘 없어지는 속에서 고용위기를 느낀 근로자들은 몸이 아파도 출근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미국 질병대책센터는 현 사태가 퍼진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유급병가를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번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기업에서는 연평균 8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자이면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루만 결근해도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염려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도 근무한다는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역 직장인 2,800명을 조사한 데 따르면 아파도 가끔 일하러 간다는 사람이 57%, 아파도 반드시 일하러 간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33%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일하러 가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공중위생 전문가들은 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다른 선진국이 없는 취약점이 몇 가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치료 후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병에 걸렸어도 실직할까봐 두려워서 일을 쉬지 않는 미국 특유의 업무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보건당국과 접촉을 두려워하는 1,100만 명 안팎의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대조적인 이 같은 문제는 의외로 선진국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영국, 이탈리아 등 보편적 의료제도를 택한 국가들에서는 현 사태의 전파 속도와 희생자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질적인 의료의 질 하락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사태 발생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확진자 수와 희생자를 집계한 결과 중국, 이란 등 의료 시스템이 상이한 국가를 제외하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이 보편적 의료제도, 한국, 미국, 독일 등 12개국이 공공의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편적 의료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현 사태 희생자는 4.89%로 의료보험 채택국가의 3배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만 명당 증상자 수도 보편적 의료국가가 45.6명으로 34.4명인 의료보험 국가 평균 대비 2배에 달했습니다. 워싱턴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증상보다 고액의 의료비가 더 두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미국에선 법에 따라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무료도 아니고 의료 서비스 자체가 비싸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나라들이 이번 위기로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한국의 치료 비용을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우수하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진단검사 채취비용 16만원이며 기타 엑스레이 검사 등 총 20만원 사이입니다. 검사비 지불 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번 사태의 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환자,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 발생국의 여행력이 있고 위의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 사태에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증상이 있는 조사 대상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입원할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모두입니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과 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지 않는다면 개인당 치료비용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사태의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전자 검사, 음악, 격리병실 사용 등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수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주다니. 세상에 이 정도의 의료 시스템과 저렴한 진료비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 부작용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공개되자 대다수 해외 교민은 고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건강보험료 공단에 신고하겠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일부 사례는 재외동포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 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3년 935억 원에서 2017년 197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기준으로 2,490억 원 흑자입니다. 유독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많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세금을 빼먹는 먹튀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인터넷에 공유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행정만전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출국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현지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국적 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장기 출국 중인 내국인과 같이 관리된다며 내국인이 1개월 이상 출국하면 급여 정지 대상이고 재입국해 급여 정지 해제를 신고하면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했다가 바로 풀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리꾼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국가 건강검진 방법까지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마다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주는데 50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까지 무료로 된다며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절대 공항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말고 건강보험에 연결해놓고 하라고 꼼수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리꾼은 우리나라 너무 좋다, 복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남편은 시민권을 딴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교포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냈으면서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이나 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진짜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나 복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국의 혜택을 누리려는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들까지 모두 모이네요. 그 외국으로 국적 바꾸신 선생님들, 이제 로마에 가셨으면 로마법대로 사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세금 한 푼 이렇게 안 내시고 이렇게 조금 혜택을 누리시는 모습은 조금 보기 좋지 않네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